모든 용수철 기술인데요. 용수철 안에 용수철 사이즈가 틀린 용수철이 여러 개가 들어가 있는 구조가 되겠습니다. 뭐 가령 예를 들면 이 안에 이렇게 용수철 안에 용수철이 들어가서 사이즈가 틀린 것에서 앞쪽 그 용수철의 강한 뭐 같은 좁은 면적 안에서 여러 개를 갖다가 겹친 그런 용수철 안에 뭐 두 개가 됐든 세 개가 됐든 몇 개가 됐든 강한 반탄력을 만들어낼 수 있습니다. 이게 자동차에도 사용할 수 있고요, 침대 스프링에서 사용할 수도 있고요. 이런 것을 침대 스프링 가로세로 이렇게 서로 그 철 구조물을 금속 구조물을 옆으로 연결시켜서 균일하게 이렇게 어떤 체중을 받치는 그런 방식으로 사용될 수 있습니다. 또는 이렇게 그 스프링의 일정 그 간격마다 대난 매듭 구조, 마디 구조식으로 해가지고 두터운 부분을 만들어줘 가지고 탄력을 만들어내는 이런 기술로 사용할 수도 있고요. 뭐 이런 기술들은 곤충 스프링 같은 것도 사용할 수 있고, 이런 용수철 같은 경우는 가운데 중간에 대난 매듭 구조, 마디 구조처럼 둬가지고 탄력성을 증가시킨, 이렇게 힘을 좀 증가시킨, 이게 동그랗게 보이시죠? 동그랗든 네모든 상관이 없습니다. 대난 매듭 구조, 마디 구조를 용수철의 스프링 사이사이에 넣어가지고 탄력을 증가시킬 수 있습니다. 이와 같이 하시면 제 기술입니다. 이런 기술이 어디서 쓰이냐면은 그 와인 따개 있잖아요. 와인 따개 그렇게 스프링처럼 그 나선형으로 있는데, 그런데도 대난 매듭 구조, 마디 구조처럼 해가지고 약간 두터운 부분을 인위적으로 만들어주면은 굉장히 힘이 증폭되어서 잘 됩니다. 이런 뭐 이런 드라이버 같은데도 약간 두터운 부분을 대난 매듭 구조, 마디 구조를 넣어주면 굉장히 강하게 잘 힘이 집중되어서 잘 됩니다. 이건 뭐 모든 자동차 회전축, 자동차 커넥팅 노드, 헬기 같은데, 그다음 프로펠러, 뭐 그 바다에서도 프로펠러 돌리시잖아요. 팬, 그다음에 산업용, 가정용 모든 프로펠러 돌리는 거죠. 모든 형태의 회전축에, 이게 톱니바퀴 회전축이나 변속기 회전축에도 대난 매듭 구조, 마디 구조의 두툼한 부분이 들어가면 이렇게 들어갑니다. 모든 산업용 다리, 뭐 그 의자가 됐든 아니면 그 모든 기계의 산업용 다리, 로봇의 하체 관절에도 일정 부분 대난 매듭 구조, 마디 구조의 두터운 부분을 넣어주면은 강한 지탱을 할 수 있습니다. 같이 하시면 이제 제 기술 구조가 되겠습니다. 이런 스프링 기술에 대해서 제가 말씀을 드렸고요. 그다음에 그 삼각대인데요. 삼각대 같은데 자동차 고속도로 같은데 삼각대 두시잖아요. 이거를 갖다 전면식으로 한쪽 꺼지면 한쪽이 이렇게 해서 멀리서 보면은 이렇게 빛이 움직이는 식으로 가는 거예요. 뭐 색깔을 다양하게 여러 가지로 둘 수도 있어요. 그래서 뭐 찬란하게 천연색으로 외부에 멀리서도 보일 수 있죠. 그냥 가만히 있는 것보다 빛이 이렇게 움직이면 이렇게 벌써 이렇게 이런 삼각대 만드시면 제 기술입니다. 이런 비상 야광등인데 이것도 역시 전면식으로 왔다 갔다 한다는 거죠. 이 방식을 하셔도 제 기술입니다. 소리까지 내면 더 좋습니다. 소리를 삐삐삐삐 이렇게 손에 내면, 그렇죠, 두 가지가 합하면 유기상황이라는 것을 알 수가 있죠. 자, 그 기술을 말씀드립니다. 이제 어린이들이나 아니면 뭐 등산객들 같은데, 소목 같은데 차가지고 삐삐삐삐 이렇게 소리 나고 유괴 날 때, 그다음에 서로 뭐 또 좀 더 비싼 거는 그렇게 엄마하고 아이가 이렇게 엄마 얘가 어디니 이러면서 통신을 할 수 있는 워키토키 방식의 손목시계에 어떤 말씀을 드렸고요. 거기다 불빛 야광까지 가능하고 위치 표시까지 가능하면 어디가 있는지 이게 딱 보고, 그것을 보고 어디 있다라는 것을 몇 미터 밖에 있습니다라고 내비게이션처럼 안내를 해주면 좋겠죠. 등산객에서도 사용할 수 있고, 뭐 광산 사업자는 뭐 다른 데서도 이런 방식을 사용할 수 있습니다. 같이 하시면 이제 제 기술 보도가 되겠습니다. 이게 지금 핸드카인데요. 핸드카의 양 옆에 이게 와이드하게 서랍식 방식이든 여닫이 방식이라든지 이렇게 열었다 접기는 이런 방식이든지 이렇게 옆으로 와이드하게 물건 박스 종류를 따라 넓혀서 박스를 큰 것도 실을 수 있게 하는 핸드카입니다. 핸드카트. 이런 거 뒤로 제낄 수 있는 핸드카트인데요. 핸드카트 이런 건 별로 없는 것으로 보이는, 바퀴를 달아가지고 이것을 이렇게 움직일 수 있는, 쉽게 끌 수 있는, 여기다가도 좀 짐을 좀 적재시킬 수 있겠죠. 추가로 거기다가
여러 개를 연결시킬 수 있는, 여기서 연결 구조를 가지면 되겠죠. 뭐 자물쇠식이든 어떤 연결을 하면 이거 하나만 끌면 줄줄이 다 이렇게 할 수 있는 이런 형태의 핸드카. 여기 또 핸드카트에 또 뭐 장바구니 핸드카트도 괜찮고요. 이런 핸드카트를 따라서 전동화된 전기로 하는 것과 석유로 하는 것, 이 두 가지 것을 같이 사용할 수도 있습니다. 수소 산소로 가도 되죠. 연료가 뭐가 됐든 그렇게 움직일 수도 있습니다. 같이 압축 공기로도 하셔도 되는데 꼭 그 끝까지는 필요 없을 것 같고요. 그래서 이렇게 만드셔도 제 기술구조가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건축물의 그 지붕 판넬 같은 거나 옆면의 판넬 구조인데, 비가 이런 식으로 내려온다고 합시다. 그러면 기역 니은자로 이렇게 판넬 구조를 맞물려서 비가 밑으로 내려가는 속도가 빠르지 이렇게 침범할 수 없도록, 그래서 여기다 피스를 박는 식입니다. 이런 형태의 지붕 판넬을 만드시면 제 기술이 구조가 되겠습니다. 지붕 판넬뿐만 아니라 옆면도 이렇게 똑같이 이렇게 피스 고정이 이런 방식으로 기역 니은식으로 해주면 더 좋겠죠. 지붕 판넬에 이렇게 빛에 자주 새잖아요. 그 다음에 이거 뭐 화장실 뚫는 건데, 화장실에 안팎으로 이렇게 해가지고 이렇게 밖에 이제 이렇게 자동차 펌프처럼 이렇게 바람 넣는 거 있잖아요. 그런 식으로 해갖고 바람을 집어넣어주고, 이 밖에 링처럼 대남 매듭구조 마드구조처럼 이 전부 다 두터운 부분이 존재하고, 그는 이게 압력이 내부적으로 작용합니다. 이 기술은 한포 같은데, 한포 같은 데도 사용할 수 있고, 모든 금속관, 가스관 이런 데서도 압력을 증폭시켜서 멀리 보내는 기술이 되겠습니다. 한포, 자주포, 이런 네포 이게 다 사용할 수 있습니다. 전차포에도 모든 표에도 사용할 수 있는 기술이고, 안에를 일정 부분을 좁혀갖고 압이 세게 이걸 그 자전거 펌프 방식으로 세게 해가지고 하성처럼 하시고 뚫는 방식입니다. 이때 이 방식을 여기다 추가적으로 이 누르는 부분에 압을 세게 해주기 위해서 약간 이 부분에를 어떻게 하냐면, 이런 부분을 이렇게 누를 때, 이 관을 통과할 때 이런 부분을 말씀을 드린 거예요. 이렇게 해주는. 이게 자동차 브레이크 할 때도 이 기술을 사용할 수 있는데, 대놓고 브레이크 페달을 밟을 때 압을 이렇게 해가지고 증가를 시켜주는. 이렇게 하면 이쪽으로 해서 압이 이렇게 증가가 됩니다. 증가가 이렇게 되고, 자동차 브레이크 페달 밟을 때도 이런 것도 가능하다. 그럼 압이 이런 식으로 할 때 이런 구조물을 통해서 딱 이렇게 됩니다. 근데 이거를 갖다 좀 더 하면은 뭐냐면 이런 구조가 되겠죠. 정확하게 얘기를 하면 이런 구조가 되는 거죠. 이렇게 해서 위에 부분이 넓고 중간 좁고, 이렇게 해서 작고 중간 크기, 큰 크기 이렇게 해서 힘이 증폭에 대해서 이렇게 이거를 갖다가 밑으로 압을 증폭시키는 겁니다. 이게 어디서 사용되냐면 자동차 회전축에 보면은 자동차 회전축을 돌릴 때, 바퀴 돌릴 때 하고, 헬리콥터 같은 회전축 돌릴 때, 모든 모터의 회전축에 뭡니까 세탁기 회전축 돌릴 때도 그렇고, 산업용과 가정용 모터의 모든 그 회전축을 돌려갖고 돌리는 모든 기술에 사용됩니다. 여기 자동차 회전축, 그 다음에 중간에 대나무 매듭구조 마드구조처럼 일정 부분 이렇게 두터운 부분을 이렇게 만들어 줍니다. 이 기술은 이렇죠. 하수구 이렇게 뚫는 걸 할 때도 이런 식으로 링을 만들어 주듯이 바깥에 두터운 부분을 만들어 주면 그 압이 안쪽으로 작용을 하게 되고요. 그런 자동차 회전축에서는 회전의 힘이 여기 작용해서 보다 강하게 회전이 이루어지는 그런 방식이 되겠습니다. 자동차 회전축에도 사용할 수 있습니다. 이거는 또 그렇고 어떤 유압식 방식에서 브레이크 페달 할 때도 사용할 수 있는데, 이렇게 해서
브레이크 페달을 밟을 때 유압식의 모든 자동차 브레이크 유압이 이쪽으로 들어오면 이 판이 밋밋한 게 아니라 홈을 파주는 거예요. 동그랗든 네모나든 세모나든 홈을 파줘서 압이 보다 세게 작용합니다. 이 모양이 브레이크 페달에도 똑같이 나타납니다. 브레이크 패드, 디스크를 잡아준 브레이크 패드의 모습에도 이것이 이런 식으로 해서 꽉 잡아주게 됩니다. 자전거에도 이 똑같은 브레이크 패드가 사용될 수 있습니다. 그 다음에 어떤 유압에 있어서 이렇게 어떤 브레이크 유압이 됐던 액상이 여기 담겨져 있으면 이렇게 관을 오잖아요. 그러면 액상이 이렇게 담겨져 있으면은 여기서 관이 나팔관식으로 해가지고 약간 넓게 이렇게 처리를 해주면 여기 압이 세게 해서 균일하게 여기가 빠르게 유압이 작용하는 기술 구조가 되겠습니다. 같은 방식을 하시면 제 기술 구조가 되겠습니다. 모든 유압 방식에는 다 됩니다. 중장비에서도 중장비 움직이는 유압 방식에서도 되고요. 그 다음에 그 탱크 카파 필터 무한궤도 있잖아요. 무한궤도에 이렇게 있으면 캐파 필터 전차 같은데 중장비 같은 무한궤도가 있으면 이 부분에 인위적으로 줄기를 만들어주는 힘을 타고 만드는 이런 줄기를 이런 식으로 안에 세로줄을 그어주는 거예요. 여기서 줄기를 만들어 힘이 이걸 따라 흐르게 되면 보다 강한 파워가 생기는 방식이 되어 있습니다. 무한궤도에 적용할 수 있는 기술입니다. 특히 이 양옆을 두텁게 이렇게 두텁게 처리해서 두껍게 해주면 무한궤도 힘이 굉장히 전차 같은데 뭐 장갑차도 사용할 수 있고 중장비에도 사용할 수 있는 무한궤도 궤도 이렇게 이런 거 하시면 이제 제 기술 구조가 이것도 이제 제 기술이라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그다음에 어떤 그 볼베어링의 지구가 이렇게 다리 이렇게 달을 갖다 비스듬히 그 안쪽으로 이렇게 돌듯이 그래서 볼베어링은 겉에 모양은 그 공 모양으로 구형으로 원형으로 있고 구형식으로 생겼죠. 근데 안쪽으로 무게 중심을 작용하도록 이렇게 해가지고 하면은 볼베어링이 굉장히 강한 탁월한 효과를 가지게 됩니다. 그것도 제 기술이라는 것을 말씀을 드립니다. 또 벨트, 타이밍 벨트와 모든 산업용 벨트의 밑면에 벨트가 이렇게 있다 그러면 이렇게 홈을 오래 써도 끊어지지 않도록 홈을 갖다가 해주면 문어 빨판, 오징어 빨판처럼 잡아가지고 끌어서 보다 강한 파워를 만들어낼 수 있습니다. 같이 하셔도 제 기술입니다. 자전거의 어떤 그 체인, 자전거 체인 아시죠? 자전거 체인에도 밑면을 약간 두텁게 만들어주고 넓게 윗면보다 만들어주면은 잘 벗겨지지도 않고 파워가 잘 전달됩니다. 그리고 자전거 체인을 한쪽만 있는 체인이 하시잖아요. 양쪽에다 체인을 걸어갖고 만들면 좀 더 파워가 납니다. 그와 같은 것도 제 기술입니다. 자전거에 이제 압축 공기를 움직이는 자전거. 그다음에 이렇게 미니 프로펠러를 달아가지고 추가적인 동력을 넣는 그런 자전거. 또 오토바이였다가도 미니 프로펠러나 아니면 또 그것도 압축 공기를 만들어서 전기로 움직이는 그 오토바이. 또는 뭐 압축 공기로 움직이는 휠체어, 프로펠러를 달아서 움직이는 휠체어. 이것도 만드셔도 제 기술입니다. 뭐 휠체어를 등을 이렇게 좀 실 수 있도록 등을 제낄 수 있도록 이렇게 각도별로 이렇게 만든 휠체어를 만드시면 제 기술이 되겠습니다. 좀 편하죠. 이렇게 있으면 힘들거든요. 같이 하시면 그다음에 휠체어를 석유 방식으로 해서 만들어 가지고 그것을 운송수단으로 삼자 차라리 간단하게 우비 같은 곳이 오면 이렇게 우비 같은 거 이렇게 아니면 플라스틱판 만들어 가지고 이렇게 그 안에서 운전을 할 수 있고요. 그 안에서 쉴 수도 있고 등받이 뒤에 딱 제낄 수도 있고 귀에다 이제 짐칸을 달아가지고 뭐 떼었다 붙였다 하면 되겠죠. 그와 같이 하셔도 제 기술 구조가 되겠습니다. 이거는 이게 저기 뭡니까? 믹서기의 칼날인데요. 믹서기의 위에 칼날이 또 있을 수 있어요. 근데 밑에 칼날의 모습이 안쪽과 바깥쪽으로 두 군데 있는, 이래서 여기서 잘라주는 이쪽에 이 면의 칼날도 잘라집니다. 이 면의 칼날도 잘라지고요.
그래서 안쪽과 바짝으로 이런 식으로 밀면은 위에도 날이 또 있을 수 있어요. 추가적으로 이런 믹서기 칼날을 만드시면 재밌습니다. 그리고 제가 그거 만드는데 뭡니까 가정용으로 해가지고 소화기, 가정용 소화기를 제가 말씀을 드렸는데요. 왜냐면은 이렇게 유독가스를 갖다가 이렇게 진공 청소기처럼 해서 방 안에 유독가스를 빼갖고 외부로 빼버리는, 그러면 유독가스로 인해서 대부분 이것을 사상을 당하는데, 유독가스의 프로테이지를 상당 부분 줄여줌으로써 호흡을 원활하게 할 수 있습니다. 그렇게 이제 그런 진공 청소기용 유독가스를 외부로 빼는 장치를 만들어 놓으시면 일반 소방서에서도 쓸 수 있는 거고요. 불을 잡기 전에 이렇게 연기로 인해서 안 보이잖아요. 그래서 연기를 빼갖고 외부로 빼버리고 불길을 잡는 그런 방식도 될 수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또는 이렇게 물통을 주전자에다 이렇게 전기 방식으로 하면 더 좋고요. 이게 여기가 수도가 여기 있고 물통 방식으로 해가지고 길게, 그래서 물통 방식으로 해가지고 길게 이것을 물을 저장해가지고 물 호스를 그냥 이런 호스 사용하면 되지 않겠습니까? 이런 호스를 약간 길게 연장을 하면 이게 좀 더 이렇게, 그래서 샤워 호스나 이런 물 주는 호스를 할 때도 이거를 좀 길게 연장을 해가지고 이게 여기다가 좀 관을 하나 만들어주면 되겠죠. 그러면 압이 좀 더 세집니다. 그런 거 만드시면 되겠죠. 그걸로 화재 현장을 진압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그 노즐을 좀 해가지고 옆으로 퍼지는 그런 물길도 만들어낼 수 있고요. 이런 것도 좀 더 길게 만들어서 압을 세게 만들어 줬습니다. 여기다 이렇게 추가적으로 작은 물통 같은 걸 갈아주거나 밑에다 물통을 달아주거나, NS 홈쇼핑, 헌데 홈쇼핑 하시는 제 기술입니다. 그럼 물이 흐르는 호스 있잖아요. 물 호스에 뭐 금속관이 됐든 아니면 뭐 일반 뭐 이렇게 연질에 이렇게 비닐관이 됐든 그것이 중간에 물통을 달아줘가지고 중간에 이렇게 호스 중간에 이런 식으로 작은 물통 구조를 미니로 이 정도로 달아줘도 돼요. 물통 구조를 달아줘도 압이 세집니다. 같이 만드시면 제 기술입니다. 이게 쓰던 물에서 물 받아가지고 이것을 연결해가지고 길게 물을 갖다가 이렇게 쓰던 물이 있다 그러면 비상시에 이렇게 딱 불 나는데 딱 잠그고 이게 힘들거든요. 그래서 그렇게 만드셔도 되는데 이게 수돗물 호스를 한 20m, 30m도 해도 되고 50m도 상관없습니다만 이걸 가지고 물을 받아가지고 곧바로 여기서 압을 형성해서, 원래는 이게 수도꼭지를 딱 간단하게 체결할 수 있는 그런 방치를 만드시면 더 좋아요. 그러면 간단하게 체결하면 여기서 압이 세져가지고 굉장히 멀리 나가거든요. 그래서 이랑 연결해가지고 이렇게 불을 이렇게 끌 수 있다라는 거죠. 똑같이 만드시면 제 기술입니다. 수돗물에다 직접 체결하셔도 되는데 물길이 좀 약하죠. 그러면 일단 물통에다 채워놓고 압을, 이걸 이제 정기적인 방식으로도 가능하다. 그래서 이것도 이제 제 기술이고요. 중간에 이렇게 물이 흐르는 호스의 중간에 작은 물통들을 달아놓을 수 있다. 아주 미니 구조로 달리면 압이 세진다입니다. 같이 하시면 제 기술이 되겠습니다. 이런 형식은 소방차에서도 그냥 간단히 사다리에다 이렇게 해가지고 연결해갖고 물 호수가 있잖아요. 그러면 중간중간 물통을 호수 사이에 달아서 고충이라든지 이런 것들도 압이 세져서 잘 산에서 화재 났을 때도 이런 것도 가능하다라는 것을 말씀을 드립니다. 같이 만드시면 이제 제 기술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이런 앞정 부분을 제가 이렇게 핀을 석고보드 같은데 이럴 때 이게 잘 빠지잖아요. 2개나 3개로 하면 또 잘 안 빠집니다. 이런 형태 앞정 만드시면 제 기술입니다. 앞정을 약간 직사각형으로 만들어서 2개 핀이 여기 하나 더 있고 3개 있고 4개 있고 이런 형태의 것도 만들 수 있는데 그것도 필요가 있어요. 그것도 제 기술입니다. 또 이것을 앞정을 뭐 동글 네모나거나 세모나거나 별 모양으로 캐릭터 모양으로 이쁘게 만들면 굉장히 많이 팔릴 것 같습니다. 그것도 제 기술입니다. 그래서 이거를 앞정을 못으로 변화시키는 거예요. 이거 앞정을 약간 이 부분을 두텁게 만들고 핀을 좀 더 견고하게 만들어 잘 부러지지 않게 해서 핀의 길이를 길게 만들 수도 있게, 일종의 머리가 대가리죠. 이렇게 고무망치나 기타 망치로 쳐가지고 박을 수 있는 이런 형태의 못을 만드시면 제 기술이 되겠습니다. 이것도 굉장히 필요할 거라고 생각합니다. 이게 쓸 데가 많죠. 쓸 데가 많습니다.
이것을 만드시면 예, 제 기술 구조가 되겠다라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그 다음에 거기 보면 그 도배할 때 어떤 그 풀, 도배풀, 밀풀 있잖아요. 밀가루 풀, 거기다가 그 곰팡이 에어컨 살균할 때는 쓰는 곰팡이 액상 제제를 같이 써서 하시면은 곰팡이가 잘 안 쓰게 됩니다. 거기다 추가로 해서 목공 본드를 같이 결합한 제품을 아예 만들어 버리거나 실리콘과 결합한 이런 제품을 아예 만들어 버리거나 이렇게 하셔도 제 기술입니다. 또는 목공 본드하고 실리콘하고 결합해서 본드로 만드셔도 실크 벽지 붙이는데 딱 좋죠. 그와 같이 만드셔도 제 기술 구조가 되겠습니다. 이때 이제 욕실용 그레이즈용 실리콘을 사용하시면 더 좋고요. 그러니까 이런 욕실용 그레이즈용 실리콘과 모든 실리콘 부분에 구조형 알료 이게 뭡니까? 에어컨 살균할 때는 곰팡이 액상 제제를 같이 추가로 넣으셔서 제조하시면 곰팡이 안 씁니다. 모든 실리콘에 이같이 작용하시면은 제기술 구조 실리콘이 있고 곰팡이 잘 쓰거든요. 거기다 모든 실리콘을 제조하실 때 유리석염 코팅제, 세라믹 코팅, 유리막 코팅제를 내시면 훨씬 더 우수한 제품이 실리콘이 만들어집니다. 그와 같은 기술도 제 기술 구조가 되겠습니다. 에폭시 같은 제품 만들 때도 유리석염 코팅제, 세라믹 코팅, 유리막 코팅제를 넣어서 제조하시거나 에폭시 여러 겹으로 코팅 구조를 가질 수 있고요. 에폭시와 결합한 벽지, 에폭시와 결합한 프라스티판 그걸 해가지고 에폭시를 갖다가 이렇게 설치를 해놓거나 프라스티판에다가 천연 돌가루나 어떤 이렇게 현무암 돌가루를 입혀가지고 금색, 은색, 다양한 색으로 염색 구조를 가질 수도 있고요. 그렇게 해서 외부 돌판으로 하거나 프라스티판에다 시멘트판을 같이 결합을 시켜가지고 할 수 있습니다. 그때 이제 시멘트 같은 것도 판으로 그냥 결합해서 피스로 결합하는 방식이면 더 좋겠죠. 할 수 있어요. 만들 수 있습니다. 플라스틱판에다가 시멘트 또 몰탈판을 같이 결합시키는. 그럼 외부 피스만 박으면 딱 그게 바가지 그거 건축 내외장도로 사용할 수 있도록 천연 돌가루, 현무암 돌가루, 여기다 우드를 좀 이렇게 플라스틱판에 입혀가지고 이렇게 피스로 박아놓으면 그게 되고 방문 같은 데도 제가 플라스틱 그 방문을 만든다고 그랬죠. 그래서 외부 잘 안 깨진다고. 그리고 이제 거기다가 뭐 이렇게 그렇죠. 우드를 갖다 붙여가지고 이렇게 만들어주면 그냥 우드 방문이 되는 거고요. 같이 하셔도 제 기술이 이렇게 되겠습니다. 뭐 식당 같은 데도 이렇게 플라스틱 판에다가 그냥 천연 돌가루층을 만들어주고 여기다가 이렇게 좀 이렇게 뭐 그렇게 하셔도 되고요. 에폭시 같은 것은 오염이 잘 되지 않는 에폭시를 그렇게 플라스틱 판에다 얹혀가지고 식탁판으로 사용하셔도 뭐 되게 나쁘지 않고 거기에 환상적인 다양한 무늬가 들어가 색깔이 들어갈 수도 있다. 뭐 그렇게 하셔도 나쁘지 않다라고 생각합니다. 그 위에 이제 유리석염 코팅제, 세라믹 코팅, 유리막 코팅제를 에폭시에다 섞어주거나 위에다가 몇 겹을 코팅 구조로 가져갈 수 있다. 아니 위에다가 그래서 에폭시가 손상되지 않거나 이렇게 갈변이 일어나지 않도록 투명 필름을 붙여서 자외선 차단 조치를 하는 거죠. 그래서 투명 필름 붙여서 그렇게 하셔도 된다. 이것은 그 벽지에다 장판에다가 제가 에폭시를 결합해서 장판 그렇게 만들 수 있다. 그래서 장판 깔면 곧바로 에폭시가 깔아지는 거기에도 역시 동일하게 투명 필름이 있어서 자외선 차단 조치를 할 수 있다라는 거죠. 에폭시와 결합한 벽지, 에폭시와 결합한 단열재, 에폭시와 결합한 판넬 이렇게 되겠습니다. 그것도 제 기술 구조가 되겠습니다. 플라스틱 판과 결합한 에폭시를 이렇게 피스만 딱 박아주면 딱 곧바로 거기 되도록 플라스틱판에다 우드를 약간 나무를 좀 입혀가지고 원목 패널을 입혀서 이렇게 얇게 입히면 되지 않겠습니까? 그럼 원목 패널을 그냥 피스로 박아주는 그런 거 만드셔도 제 기술이 되겠습니다. 그다음에 아파트 샤시 있잖아요. 유리창 들어가는 샤시 부분에 단열재를 넣은 거 또는 현관문 철제 금속문이잖아요. 그래서 그런 것도 단열재를 넣은 거 이것도 제 기술 구조라고 말씀드립니다. 방문에다가 단열재를 넣어서 이렇게 판매하시는 경우 이것도 제 기술이 되겠습니다. 남의 기술 도둑질 하지 맙시다.